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민주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 최민희가 됐거나 정청래가 됐거나 이런 인간들도 우리한테 근원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만 더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아마 이종찬 광복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제 뭐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줬던 사람은 최재형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최재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애당초 이 사람은 보수 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뭐 북조선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이잖아요. 조선노동당 뭐 당원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뭐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행동하겠지.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뭐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뭐 저런 저질스러운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별로 우리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막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만. 근데 이종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광복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광복회가 바로 직전에 어땠었어요? 이제 그 지금 죽어버린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어버린 그 광복회장 같은 경우도 툭하면 진짜 문재인 정부 때 반일 선동적인 그런 식의 발언, 입만 열면 반일 선동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런 인간이 이제 뭐 끝나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광복회장이 이종찬이 뭐 임명이 됐고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중마고우인 그런 뭐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광복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지 60년 가까이 된 이 광복회에서 처음으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테마 아닙니까?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북한이 됐거나 러시아가 됐거나 중국이 됐거나 이런 어떤 세력과 우리가 패권주의에서 밀리지 않도록 연합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종찬이라고 하는 인간이 지금 내뱉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무슨 뭐 전임 그 이제 그 강복회장만 저리 가라예요. 더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나 진짜 깽판을 치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최재형 저리 가라 정도인데 알고 봤더니만 이 인간도 이종찬이라고 하는 이 인간도 최재형이랑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속았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속으신 것 같아요. 자기 이제 그 중마고의 아버지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과거에 보니까 국회 이제 그 이력까지 쭉 보니까 보수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던 연역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임명했던 것 같은데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종찬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망나니 짓거리를 할 수가 있냐?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니까 굉장히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1981년도에 이렇게 정계 입문을 했습니다. 81년도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인데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민주정의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자유당, 무소속, 새한국당, 민주당, 무소속 새정치국민회의 쭉쭉쭉 해가지고 당을 갔다가 탈당을 했다가 입당을 했다가 합당을 했다가 막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았던 것 뿐인 것이지 사실상 누구다? 박지원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나이도 비슷해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치적인 맥락을 봤었을 때 DJ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또 간택되는 그런 어떤 사건까지 있다 보니까 박지원의 버전 2가 그냥 이종찬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애당초 그냥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발단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인간은 안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평생 아니 나이가 지금 무슨 뭐 8살도 아니고요. 18살도 아니고 88세 가까이나 되는데요. 이런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자기의 사상이 됐거나 자기 어떤 살아온 방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8살 꼬맹이도 얘기를 잘 안 듣고 이 8살 꼬맹이도 교육시키는 게 힘든데 88살 가까이 된 사람한테 아니 당신 이러지 마시라.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회주의자 같이 어떤 그 저질적인 정치 인생을 살아왔지만 새로운 시대가 왔고 21세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졌으니 보수파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새로 구축해보자. 진짜로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우리가 현실화를 시키고 그리고 더 발전을 시켜보자. 이런 얘기를 백날이고 천날이고 한다 해서 듣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게 누구랑 연관이 돼 있어요? 최재형이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최재형 딱 듣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최재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북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활동과 그런 얘기를 해왔던 사람인데 종북 주사파를 우리가 안 쳐다놓고 이 사람한테 뭔 짓거리를 해가지고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무도 못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면 종북 주사파 이미 지금 21세기에서 북한 체제를 갖다가 추종하고 21세기에서 조선노동당 김정은 체제를 갖다가 추앙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이비 종교 영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종교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문짓거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그 사람한테 진실이 이거다라고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재형이랑 연결이 돼 있는 고리를 보니까 최재형이가 이제 그 운영하다시피 했던 것이 뭐가 있냐? 최재형이가 부사장직을 지냈던 게 통일TV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통일TV가 말이 좋아 통일TV인 것이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북한의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뭐 그런 TV였습니다. 그런 게 대한민국에서 뭐 방송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올해 이제 그 초쯤에 이게 완전히 그냥 방송 중단까지 돼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통일TV 관련자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방송을 재개하라 막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던데 사실상 뭐 그런 식의 사람들은 종북 주사파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최재형 같은 경우는 통일TV에서 부사장직을 지내고 있었는데 이 통일TV의 상임 고문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다? 이종찬 광복 회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최재형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이 통일TV를 갖다가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다수의 북한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그런 영상물을 IPTV에다가 송출을 했고 이 영상물은 최재형 목사 측이 북한과의 공급 계약을 맺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북한과 무슨 뭐 계약 맺고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면 바로 당장에 지금 국정원 전화해야죠. 뭐 국정원 조금 뭐 부담스럽다고 경찰에 바로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자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누가 북한이랑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루트로 북한이랑 계약을 맺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최재형 같은 인간을 갖다가 간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간첩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북한이랑 뭐 연락이 일단 있고 연락책이 있어야 그래야지만 계약을 맺고 할 텐데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통일TV에다가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였으니까 고문이었으니까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통일TV가 지금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요. 어떤 영상이 있는지 보십시오. 4.19 피도 환자한테 떼어주는 북의사들의 정성운동. 이거 보시고 북한 가가지고 나 외과 수술 받아야 되겠다 이런 정신 이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4.19 피도 그냥 막 떼어 갈 것 같은데 떼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북한 TV가 아니라 통일 TV에 어떤 것도 있냐? 김일성 종합대학 어디까지 알고 있니? 그거 왜 알아야 되냐고. 왜 알아야 됩니까? 아니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아니 뭐 우리 최재형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는지는 자식 있겠죠, 그렇죠? 자식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냈나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거기 보내는 게 자기 꿈일 것 같은데 그 뜻대로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북에서는 코로나 걸리면 무슨 약을 먹었을까? 뭔 약을 먹겠습니까? 그냥 무슨 뭐 아우지탕강 같은 데 끌려가겠지. 그리고 또 비날론이라고 해가지고 화학 섬유가 북한에서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섬유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주체섬유. 난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무슨 뭐 섬유도 뭐 하다가 뭐 주체 섬유가 있습니까? 그럼 또 뭐가 주체 건물도 있고 주체 화폐도 있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또 뭐 영상들 보니까 뭐 뻔할 뻔짜 아닙니까? 위안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보 정당을 하나로 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봐야 돼요? 한통속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런 지금 통일TV 이게 뭐 북한 TV지 그냥 뭐 서울의 소리도 사실 뭐 평양의 소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막 한 단계가 아니라 100단계 더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통일TV의 상임 고문직을 맡았던 사람이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이라고 하니 그제야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이죠. 왜 도대체
대통령과 중마고우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나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과거에 이제 정치적으로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최재형 같은 인간이랑 엮여가지고 통일 TV의 무슨 뭐 상임 고문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애당초 그냥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복 회장이 될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었던 겁니다. 광복 회장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조선 남노당 아니면 무슨 뭐 조선 노동당, 그런데 당원 역할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발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이러시지 말고, 한국을 좀 분열시키지 말고, 일본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북조선, 글로 좀 가셔가지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갈 때 최재형도 손잡고 같이 가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